자, 다음 후쿠시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계속해갖고 후쿠시마 인근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산물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핵폐수 방류에 의한 영향일까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2,358건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농축수산물이 2,358건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슘 100베크렐 이게 초과. 이게 그냥 오로버스예요. 전부 답니다. 농축수산물이 다 오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망했어? 아마 그 막에 있는 것 중에 몰라서 그렇지 수산물은 오히려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워낙 면적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임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것들은 지들이 어디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농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일본 애들이 버섯을 먹고 쌀을 키워 먹고 뭐가 되든 채소를 키워 먹고 무를 키워 먹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절대 방사성 물질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니까. 애초에 거기 공기 자체가 방사선에 그냥 푹 절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이렇게 그 에어돔처럼 방사능 돔이 씌워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럼 무슨 그런 끔찍한 얘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세요? 우리 동네 아니니까. 예? 나는 갈 일 없으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라도 후쿠시마를 가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못 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저기서 나온 음식물은 안전하다 먹을 수 있다. 그럼 가보라고 니들이 직접. 가서 일주일만 살다 와. 진짜 지금 국짐이 됐든 우리나라 원자력 관계자가 됐든 안전을 입으로 씨부리는 놈들 저기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고 오기만 해준다고 하면 니들 진정성 믿어준다니까. 결국은 이런 류의 검사들이 나오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걸 문제 삼아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일본 언론이 받을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여론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떠들어야 돼. 그리고 이런 거에 민주당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 자료들은 민주당에서 요구해서 이게 뭐죠? 분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이름이 처음 들었는데 윤준병 의원 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이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후쿠시마 현하고 후쿠시마 8개 현만 한 게 아니라 그 밖에 6개 현에도 농축수산물에서도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주변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또 그러니까 더 넓은 바운더리가 3차원 공간 자체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오염으로 인해서 못 쓰게 된 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14개 현이에요.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이 발생.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서 그 공기를 숨쉬며 거기서 나온 물을 마시며 거기서 생산된 작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피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방사능 수치가 오염된 세슘이라든 여러 오염 물질들이 들어있는 게 몸에 흡입됐을 때 노인들이나 어른들은 그걸 갖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성장이라든지 그 세포 생식 과정들이 느리고 정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른들은 덜 나오는데 애들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몸 안에 말하자면 합쳐지는 그러니까 몸하고 몸 세포 안에 합쳐지는 방사능들의 축적이 훨씬 더 높게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 세대 특히 어린애들의 세슘
그 검출률이 어른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거고, 우리나라도 부산 기장 지역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소변 안에서 실제로 함정수소나 이런 세슘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이렇게 나와도 이걸 문제점으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야. 자연계에 어디 세슘이 있어갖고 애들이 오염이 되겠냐고. 오히려 정부는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 예산을 일본보다 더 쓰나 봐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3개월간입니다. 최소 18억 8,320만 원을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체부 예산만 집계한 거거든요. 다른 부서 홍보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돈을 썼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체부가 쓴 거는 KTX에다가 홍보책자. 홍보책자 뿌리는데 이게 18억 원이야. 홍보책자 뿌리는 데만 18억 원이야. 그것도 일주일 뒤에 회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주일. 18억이나 들어 그거요? 어? 그게 18억이나 들어요? 몰라. 종이를 금종이를 아니 뭘 썼는지. 썼길래 뭘? 아니 18억 중에 배포비가 네. 1억 몇천만 원이잖아. 배포하는 사람들 일당이 한 100만 원씩 되는 모양이지. 배포가 8,900만 원. 뭐 왜? 왜 배포하는데 8,900만 원이 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지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화를 한 것 같아. 누군가가 이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성 관련한 홍보 전체를 관장하는 또 하나의 다누림 기획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기획을 해갖고 홍보자를 뿌리면 네. 문체부가 직접 직원들 시켜갖고 충무로 가서 뽑으면 1억이면 할 거를 갖다가 18억 원을 주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지. 그러다 욕먹으니까 일주일 만에 걷어버려도 이 사업비 18억 원을 쓴 거를 누가 국가에서 문제를 안 삼는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문제 안 삼는 사람이 시킨 거잖아. 네. 그럼 이걸로 인해갖고 우리가 지금 이해 안 되는 이 비용 안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또 다누림이 먹었을 거라는 거지. 이게 다 수익 사업인 거예요. 아마 지금 이 홍보 관련된 예상,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이 홍보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대통? 발음이 약간. 내가 그래서 혀가 잘 꼬이네. 그래서 이 대통령 산하에 알고 있는 일종의 찌끄레기들, 밑에 거느리고 있는 똘마니들이 너무 많아. 그런 애들한테 다 이렇게 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입금하면 페이백.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문제는 국내 지자체는 이것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뭔 죄야? 지자체 지금 예산도 깎여가지고, 네. 제대로 보육 예산이나 복지 예산도 지금 집행을 못할 정도의 위기에 와 있는데, 네. 얘네들한테 생으로 후쿠시마권으로 홍보비를 더 쓰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일을 시키라고 하느냐? 코바나가 하청 줄 수 있는 소개한 다누림 기획 산하 누군가가 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해먹었냐 볼까요? 국내 지자체 예산이 157억 4천만 원인 엄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추가 편성한 곳이 서울인데요. 31억 800만 원.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거 기사를 제일 작은 것만 쓴 거예요. 추가 예산을 전체로 합하면 157억이에요. 그 전에 쓴 거 다 합하잖아요. 그러니까 400억이 넘어. 홍보비 쓴 거 이외에 네. 추가로 원래 홍보비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썼는데 그 홍보비 쓴 비용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추가로 홍보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거 갖다가 한 게 157억 원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다 합하면은 45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이래저래 해갖고 홍보 예산으로만 전국에서 지금 수천억 쓰고 있는 거네. 코바나 컨텐츠 산하 다누림 기획이 아니 지금. 일본 핵폐수 태양 투기를 우리가 왜 안전하다고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세금을 근데 쓰나요? 여기는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검사, 장비 구입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산업 촉진 행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다 들어간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자체가 일본이 핵폐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될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452억을 썼다는 지금까지. 자, 그 돈을 써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국가가 돈을 냈어요. 근데 공무원이 이 돈을 다 집행했을까?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 장비를 사고 이 장비를 쓰고 관련된 행사를 열고 사람을 섭외하고 장소를 세팅하고 했을까? 분명히 하청 줬다니까? 그러면 그러한 하청에 대한 일들을 어떻게 줬을까요? 나라 장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아갖고 줬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의계약 해라고 배분받은 업체한테 이거를 통째로 맡겼을 거라고요. 100% 감사해보면 다 나와. 각 지자체에 후쿠시마 관련된 홍보비 쓴 거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해갖고 진행했는지 이거 다 파봐야 됩니다.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가지고 홍보비 쓸 수 있는 거 없어요. 공무원은 안에서 펜대 돌리고 돈 계산하지. 누가 나가갖고 홍보하고 프레카드 걸고 행사하고 이런 거 합니까? 전부 아웃소싱해서 딴 데로 나간 거야. 야, 어마어마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게 후쿠시마 이 핵폐수를 홍보한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야. 그걸 테마로 해갖고 이러한 홍보 비용을 써먹을 수 있는 파이프를 만든 거네요. 이 양아치들은. 왜냐면 이걸 해놓고도요. 지들이 쪽팔리니까 한 듯 안 한 듯 하고만 끝내요. 진짜 막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막 대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TV 광고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네. 자 어느 날 여기서 행사했습니다 하고 잘 알리지도 않아 하면 욕먹으니까 네. 그래서 대충 거기다 들어가는 비용 해갖고 아 여기 뭐 포레카드 몇 개 걸고 무대 세우고 뭐 하고 해갖고 얼마 들어요 결제 받아서 쓰고 대충 행사하는 척하고 치우고 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적 행사들이 다 그래요. 용산에서 엊그제 했다고 하는 무슨 나라장터 뭐 이런 거나, 뭐 추석맞이 장터나, 이번에 있는 국군의 날 행사나, 이런 것들 다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예산들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집행됐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돼요, 국회가. 일단 안 써도 될 돈이고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했으면 일본을 압박해서 안 써도 될 돈이라고요. 이 돈이 우리 세금이라고. 근데 그거를 또 쓰고 있고 나라에서 그걸 장려하고 있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산 수입물은 수입 금지를 했는데도 가공품 형태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답니다. 수산 가공물이. 네,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젓갈이나 건포류 등 수산 가공물이 계속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 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 가공물이 총 659톤인데요. 수산 가공품에는 어육 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 가공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 작가님 마을 제품에 일본산 식자재 안 쓴다는 문구를 넣으면 더 신뢰가 갈 것 같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예 그런 류의 업체는 컨택을 하지도 않는데요. 나는 여기서 이게 충격적인 게 젓갈도 젓갈이지만 네. 건포를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은 그 포 종류를 좋아했고 쥐포, 오징어, 대구포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네. 대구포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됐네요, 일본에서. 아유, 근데 네. 포로 말리면요 중량이 10분의 1로 준단 말이에요. 10분의 1 넘게 줄죠. 그러니까 이런 가공품들을 수입을 해갖고 659톤이잖아요. 원물로 계산하면 이거는 6,500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홍콩이 수입 안 하는 거 다 이쪽으로 오고 있나요? 지금 현재 가리비가 중국, 홍콩으로 수입이 안 돼서 어마어마한 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비들은 정말 이것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는 가리비는 크기가 15cm에서 20cm 미만이고요. 중국이나 홍콩 가는 가리비는 25cm 이상 초대형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완전히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별 차이 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쪽엔 상품 주고 우린 중품 주는 거야. 근데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다니까 수입 단가가. 그래서 그 상품들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잖아. 네. 안 와요.
상품이라서. 이거 일본 안에서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다가 급식용으로 활용하고 쓰고 그 상품, 지네들이 좋게 말하자면 비싸게 맨키는 이 상품은 우리한테 안 보여주는 거야. 왜? 우리가 그거 알면 다음번에도 그거 달라 그럴 거 아니야. 이것들은 하여튼 예나 지금이야 똑같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알기를 정말 개 혹으로 알고 아주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그 러시아도 지금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도 그러면 일본이 수출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아줄 나라가. 예전부터 우리나라 그 수입상들 제가 또 중국에서 워낙 또 올해 농수축산물 또 무역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일본 애들은 안전한 거를 찾는다. 물건을 고를 때. 대만 애들은 맛있는 걸 찾는다. 그럼 한국 애들은 뭘 찾냐? 싼 거만 찾는다. 에이. 아니, 근데 그때 그게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디 가갖고 이제 거래를 틀어 가잖아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상등품은 아예 안 보여줘요. 비싼 거 안 갖고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품에 하품을 계속 해갖고 싼 가격으로 줄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가, 이거 갖고 가라고 제안을 한다는 거고 그게 한국의 수입업자들하고 연결돼 있는 당사들이 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거 드리고 안전한 거 드리고 하면 수입품이라도 좋은 거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중간에서 유통마진에 눈이 먼 그 중간업자들이 그 폭리를 취하려고 제일 싸고 이상한 것만 갖고 가는 거야. 고추도 수확하고 남은 찌끄레기 파지 같은 것만 살라고 그러고, 생선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 상등품보다는 분류하고 남은 찌끄레기들 같은 것들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산물들도 대부분 그런 거란 말이지. 일본에서 붉은 돔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돔이. 그러니까, 돔이 남아서 저런다고 하는데 일본도 돔 엄청 써요. 근데 그 돔을 선별하는 과정 중에 뭔가 하자 있는 애들을 우리나라에 싸게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우리한테 던질 때도 고급품은 주지도 않아요. 그걸 알고 좋아해야지. 근데 우리 업자들이 뭐라도 되면, 잘 팔리기만 하면 다 주세요 하고 사드린다는 거야. 옛날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쓰나미 있었을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폐고철들이 나왔어요. 자동차를 비롯해가지고 그 고철류들이 나왔거든. 아무도 안 집어갔는데 우리나라 그거 다 수입해갖고 그 원자재로 고철로 수입해갖고 우리가 다 소화시켜 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일본이란 나라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무도한 장사를 하는 양심 없는 업자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본 놈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잼버리 청구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 너무 돈이 많이 나갔어요. 미치겠네, 진짜. 자, 뭐 애초에 뭐 300억 어쩌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청구서는요. 끝나고 추가로 더 들어간 돈이에요. 네. 그리고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를 뒷수습하는데 99억 4천만 원을 끌어다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요건 정부 돈입니다. 네, 정부가 K-팝 콘서트 경비 등으로 지출한 일반 예비비 99억 4천만 원을 승인했는데 이 일반 예비비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지자체가 썼던 걸 채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결국- 다 합치면 총 1,493억 원을 쓴 걸 어디다 썼어 도대체? 아니 그 가짜는 그 갯벌에서 욕 그렇게 처먹고 아무것도 못 남기고 온수 나오고. 냉수인지 온수인지 뭐 온수네. 온수 나오고 화장실밖에 에어컨 나오는 데는 모기 구데기 속에서 결국 그 난리를 쳐갖고 마무리를 지어놓은 잼버리를 하는데 비용이 1,400억이라뇨. 그리고 더 많이 들 거래요. 지금 지자체로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직원 수당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충전비나 인건비는 빼고 순수 경비로만. 그러니까 전국에서 차출된 공무원이 7,729명이고
공공기관 직원이 534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건비 하루에 20만 원씩만 쳐줘도 출장비 포함해가지고 따로 처리입니다. 이거. 따로 처리될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야, 니네 직원이니까 네가 인건비 줘 그러겠죠.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기숙사 운영하면서 먼저 밥에 먹인 비용이라든지 청구될 게 아직도 계속 있거든요. 그건 교육부한테 청구를 한다고 근데 했으니까. 그런 숙박 비용을 지금 82억 8천만 원으로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다 마무리 안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1,500억을 쓰고 말았네요, 우리가.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지금 서울시가 제일 많은 인원을 수용해가지고 3일 동안을 돌렸거든요. 심지어 끝나고도 며칠 있다간 그 국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서울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용을 청구를 했는지, 이 경기도가 그 당시 그 청구한 비용이 100억대가 넘었는데, 과연 서울시는 얼마나 청구를 했는지, 그 비용들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들 중에. 지금 다른 시도군에다가 나눠준 비용만 한 80억 정도, 69억에서 80억 정도를 나눠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산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자체가 일단 떠안은 것도 있어요. 떠안고 그다음 또 보전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네가 녹여갖고 니네 영수증으로 만들어. 내가 나중에 보존해줄게. 내년에 예산할 때 교부금 내려가게 해줄 테니까 입 닫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지방 교부금을 절반으로 날려버린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라는 겁니다. 이러면 정부도 정부지만 지방 재정이 먼저 무너져요. 이미 뭐 돈 또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부금 줄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뭐 어디 행사를 하거나 주민 위한 무슨 아마 올가을부터 주민들 그 같이 하던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구민체육대회니 뭐 군체육대회 무슨 야유회 뭐 이런 거 경로잔치 싸그리 없어질 거고요. 아마 돈 없어가지고 공무원들 저 출장비나 경비나 수당 이런 것들도 밀리고 깎이고 거부되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돈으로 쫄려봐야 야 지금 나라 꼴이 개판이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되겠죠 이직들은. 근데 이게 작아 보이는 그 99억 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돈인데 이게 99억 작아 보여. 4천으로 끄는 것도 작아 보여. 야 그냥 영수증은 99억 4천으로 끊자. 100억은 안 된다잉. 100억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룸사롱에서 99만 원 세트로 정리하는 딱 그 스킬이거든요, 이게. 아, 헐. 진짜 최악이다. 하여튼 뭐 검사들이 정치를 하니까 행정을 하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한 몇천억은 날린 것 같은데? 오늘 기사로만. 오늘 왠지 내가 온지 한 6, 7천억 써버린 것 같아. 억대가 막 되게. 내 돈은 아닌데 막 뭔가 후련하게 돈을 쓰고 네.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영수증을 쓰고 막. 막 여러분한테 영수증을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 내 돈 쓴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세금 쓰인 거거든요. 그쵸. 내 돈이요. 우리한테 네. 돈 뜯어가지고. 근데 이걸 뭘로 벌어서 갚아야 되죠?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빚이 올해만 2천만 원씩 늘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빚을 지워? 그러지 마! 이미 그렇게 돼 있어, 상황이. 이미 피해갈 수가 없어. 머리털을 그래서- 일단 뽑아버릴 거야. 그래서 이 빚을 내가 올해 2천만 원을 국가가 나한테 떠넘기고 네.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이 갚아야 되고 손자가 갚아야 되는 자손만대 빚으로 쌓아서 만들었는데 쓴 돈을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수요자한테 쓰인 돈이 아니라 중간에서 줄줄줄 샌 느낌이야 왠지. 제대로 효과도 못 봤지만 샀지 뭐. 돈이 줄줄줄 어디로 다 샌 느낌이야. 진짜 이것 쫓아가지고 영수증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휘발입니다. 네. 휘발놈들. 결국은 진짜. 이거는 국회가 나서서 해줘야 되고
그걸 나서려고 하면 국회에 누구요? 믿을 사람 있나 봐요? 두당 2, 3조 원씩 카바를 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재명 혼자서 다 해야 돼? 혼자 다 해. 혼자 다 해야 돼. 개딸들이 나서서 뒤져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 이제? 맞다. 개딸이 개딸이 하면 된다. 사법부도 움직이는 개딸이니까. 네. 야, 사법부를 움직이는 우리 개딸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다 개딸. 개딸이. 요걸 다 감사를 가자고. 개딸한테 감사권을 줘, 그러면. 이러다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개딸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방 다음에 유명한 단어로 개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개- 그룹의 모임. 근데 확실한 실체는 파악되지 않음. 뭐 요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